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등록금도 생활비도 제가 벌어야 해서 되게 많이 바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장학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원받았던 장학금 총 금액이 800만 원이에요. 엄청 많죠? 1년 동안 지원받은 거긴 하지만 한 번에 400만 원씩 총 2번의 지원을 받아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대학원 생활도 윤택하게 하고 논문을 작성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지출을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장학금은 인문사회 계열이나 예체능, 체육 계열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이공계 계열이나 다른 계열을 공부하고 계시는 석사, 박사 과정생분들은 다른 장학금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면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는 여러 장학금이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필요한 장학금이 무엇인지,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 장학금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시고요. 내가 지금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이다 혹은 체육, 예체능 계열의 전공이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다가 잘 활용하셔서 장학금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제가 지원받았던 장학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제가 받았던 장학금의 이름은 대학원생 지원 장학금입니다. 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금이라는 게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간 이유는 전공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들어가셨을 텐데요. 이 장학금도 그런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장학금이에요. 연구 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력 증진을 위한 장학금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장학금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가기 위해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릴 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 장학금은 인문사회 계열이나 체육 예체능 계열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장학금이에요. 석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2학기나 3학기 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박사과정이나 석박사 통합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기부터 5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평점이 4점 이상이어야 돼요. 4.5점 기준으로 4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 장학금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원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미취업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4대 보험 미가입자에 한해서만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다른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쉽지만 이 장학금은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일주일에 6시간 이하로 일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별도의 서류 확인을 통해서 미취업자로 인정되니까요. 그런 분들은 더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필요한 자격 요건은 내가 석사 2학기, 3학기 혹은 박사나 석박사 통합 2학기에서 5학기 재학 중인 학생인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직전 학기 평점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4대 보험 미가입자, 즉 어디에 취업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내가 취업한 적이 없다, 나는 4대 보험 미가입자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그 해마다 다른데요. 보통 중간고사 기간이랑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4월쯤에 신청 공고가 올라오고 모집 마감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모집 마감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올라오는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지원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에 400만 원씩 총 2번에서 8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신청 방법은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신청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장학금은 장학재단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직접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이 학교에 공고를 내리면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시 공고를 내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신청은 학교 측에다가 하고 각 학교별로 신청한 학생들을 모아다가 다시 장학재단에 넘긴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학교에서 지원자가 30명이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장학재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장학재단에 올라가게 돼요. 한마디로 1차 예선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학금은 중간고사 기간에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경쟁률 속에서 내가 선정이 되려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과 채워야 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채우는 게 필요한데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필요한 서류들이 남아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로 첫 번째는 학업이랑 연구계획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도교수 추천서, 세 번째로는 연구 논문 실적서, 네 번째로는 성적증명서, 다섯 번째로는 장학금 수혜 내역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대보험 가입 확인서, 이렇게 6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성적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직전 학기에 4점 넘은 성적을 받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장학 수혜 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자대보험 가입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대보험비 가입자, 미취업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서류여서 이 세 가지는 그냥 떼다가 제출만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연구 논문 실적서인데, 연구 논문 실적서 같은 경우에는 뭐 박사과정생이신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석사과정생이신 분들은 사실 이제 막 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연구나 논문 실적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걸 신청할 때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거는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받는 서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연구나 논문 실적이 없어서 그 서류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제출을 했는데요. 그래도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석사과정생이신 분들은 내가 연구 실적이 없는데 논문 실적이 없는데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실적이 없다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안 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2가지예요. 학업 연구 계획서랑 지도교수 추천서인데요. 지도교수 추천서는 이제 각자 지도교수님께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이 학업 연구 계획서가 제일 난감해요. 여기에는 자기소개서랑 내가 할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학금이 단순히 돈을 주기 위한 장학금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연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이 장학금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연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적었냐면, 어쨌든 장학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게끔 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장학금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 사람인가를 좀 어필하고자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면에서 이런 장학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소개를 썼고, 그리고 이게 연구를 하는 거고 자기 각자의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전공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가짐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좀 썼던 것 같고, 연구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들도 다 중요하고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 이 연구가 왜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할 정도로 필요한 연구인가 라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연구계획서를 쓸 때 필요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서 작성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학금 선정이 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연구를 얼만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중간 보고서를 한번 제출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 연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최종 보고서까지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 학기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는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거나 공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안내를 해줘요. 그럼 그걸 잘 보시고 그 내용이나 시간에 맞춰서 내가 쓴 여태까지 한 연구들을
잘 작성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간고사 기간에 모집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를 그 모집 기간 내에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연구 계획서가 들어있잖아요. 사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원을 들어갈 때도 쓰고 뭐 일을 하신 분들은 취업을 하면서도 써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다들 하실 수 있는데, 연구 계획서는 나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당장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연구 계획서를 써내라 라고 하면 누가 그걸 뚝딱뚝딱 해낼 수 있겠어요. 특히 석사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논문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미리 준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소개를 드리고, 대학원을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 장학금을 꼭 받을 거야. 그럼 이 장학금에 필요한 연구 주제나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지 이 기간에 맞춰서 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이 장학금을 제가 엄청 추천을 드려서 이 장학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준비를 미리 못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집 공고가 딱 났는데 하필이면 중간고사랑 완전 겹치는 바람에 이 장학금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포기하셨어요. 지도교수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 가져가서 제가 이런 장학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다들 기꺼이 써주시겠지만, 교수님이 만약에 시간이 안 나거나 뭐 출장 중이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추천서를.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금 석사 중이다, 박사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장학금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문사회 계열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인문사회 계열에서 사실상 대학원을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수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학교 자체에서도 학부 때 받았던 장학금만큼 가지수가 많지도 않고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노동력을 주고 받는 그런 장학금은 잘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노동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고 주는 장학금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학교에 따라서는 뭐 모교 출신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대학원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내가 노력한 거 대비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이 대학원생 지원 장학금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생각이 있으시거나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계시다면 이 장학금을 꼭 놓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더 받으셔서 윤택한 대학원 생활을 하기를 바래요.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자체 자원을 가지고 제공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자원이 다 소진되는 경우에는 마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1년에 딱 한 번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석사든 박사든 상관없이 내가 대학원 생활을 이 장학금을 가지고서 좀 더 편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장학금을 꼭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번엔 좀 더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올게요. 안녕.